안녕하세요. 화웅중학교 과학 A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복사 평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복사 평형이란 무엇이냐?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서로 같아져서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바로 복사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복사평형이 우리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냐면 바로 지구에서, 지구가 복사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 라고 했어요. 이 일부와 그 다음에 지구가 따뜻하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가 방출하는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서로 같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로 지구 복사 평형이다. 평형 상태다.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달이죠. 달도 분명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서 달 또한 달 나름의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문제는 달이 지구보다 훨씬 더 춥다 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뭘까? 지구하고 같은 조건인데 왜 달은 지구보다 더 추울까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한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달에는 없고 지구에는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공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이걸 뭐라고 한다 했었죠? 그렇죠? 기권 혹은 대기권. 이게 지구에는 있고 달에는 없기 때문에 지구는 달보다 훨씬 더 따뜻한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냐면 온실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온실. 온실은 어떤 거냐면 추운 겨울에 내부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 그런 애를 이제 온실이라고 하죠. 이 온실처럼 그 내부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 바로 이 지구에서는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온실 효과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온실에서는 누가 일으키냐? 온실을 둘러싸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보통 유리나 혹은 비닐하우스에선 비닐이죠. 비닐이나 유리가 이제 온실의 효과를 일으킨다면 우리 지구에서는 어떤 녀석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냐? 바로 대기권, 기권. 다 똑같은 말이죠. 얘네들이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달하고 지구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을 해요. 이렇게 똑같은 양의
왜냐하면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태양 복사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달은 이 복사에너지를 받은 것만큼 그대로 다시 방출을 하지만 이렇게 방출하면서 달의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구는 이 복사평형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로 먼저 이 복사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죠. 복사에너지가 먼저 대기로 들어오면서 대기가 방출하는 것과 대기가 다시 지구로 또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에서 또 나오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달하고는 다르게 대기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과정들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좀 복잡하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예요. 교과서 6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지구 대기에 의해서 어떻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생님 이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수치로 따지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냐면 100만큼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공기가 없었다면 이 100이 전체가 다 그냥 지표로 이렇게 들어왔겠죠. 하지만 여기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불.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에 이불을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왜 따뜻하냐? 이불이 이제 열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약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금방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대기 자체가 20% 정도를 흡수합니다. 흡수를 2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이제 50이고요. 그럼 20, 50이면 70이잖아요. 나머지 30은 그냥 여기서 반사를 해버려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반사를 해버려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가 반사를 했으니까 원래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 70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더 추워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여기서 대기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얘가 다시 또 지구로 다시 방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태양에서 온 거니까 이제 지구에서 나가는 걸 한번 볼게요. 지구에서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여기서 지표에서 50을 얘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 다시 여기서 방출을 하겠죠. 방출을 하는데 50을 방출했다고 쳐봐요. 여기서 50을 방출했어.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다른 색으로. 방출을 50만큼 했어. 여기는 구체적인 수치가 써있지 않지만 5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50이 그대로 요 지구 밖으로 나가면은 얘가 이제 좀 잃어버리는 게 될 텐데 문제는 이 50 방출한 거를 요 대기가 또 잡아둬요. 꽁꽁 잡아두면서 여기서 조금만 내보내고 다시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한 10만 내보내고 한 40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받았던 50하고 여기서 40을 또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받은 게 한 9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되는 게 더 많으니까 이불처럼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얘가 충분히 따뜻해서 지금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50이었다가 60이었다가 70이었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한 100을 넘어서 한 5까지 올라갔을 때여야 비로소 얘가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여기 나가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요 보온해주는, 그러니까 이불의 역할을 대기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지금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다시 붙잡아서 지구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여기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그냥 이불 없이 누워있으면 사람으로부터 그냥 그 열이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불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나가려는 이 에너지가 다시 이불에 잡혀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공기가 매우 따뜻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나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다시 대기가, 이게 이제 비유를 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 사람이 지구고 그 다음 이 이불이 대기가 되겠죠. 이 대기가 지구로부터 나가는 에너지를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지구 표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효과를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됐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우리 과목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자, 첫 번째, 온실 효과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여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러한 대기의 역할 때문에 어떤 역할이라고요? 지구에서 나간 에너지를 붙잡아서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는 대기 역할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 온실 기체가 있어요. 이 온실기체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이 온실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체들이 몇몇 기체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앞에서 온실을 이룰 때는 뭐가 역할을 한다고 했었냐면은 유리나 그쵸? 혹은 비닐하우스에선 비닐이 그 온실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 속에도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체가 다 온실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특별한 기체들, 그 기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온실 기체라고 한다. 이 온실 기체들이 특별하게 이 온실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온실 기체가 줄어들면 온실 효과도 줄어드는 거고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이 온실 효과도 크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모든 기체가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온실 기체라고 한다. 온실 기체라고 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뭐를 흡수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른가요, 선생님? 네, 달라요. 왜 다르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엄청 뜨거운 애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이건 이제 우리 그 중학생의 영역을 좀 떠난 건데, 파장이 짧다. 파장 짧음. 이건 몰라도 돼요. 파장 짧은 애들이 오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보다 훨씬 지구가 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파장 긴 애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오는 거라서 뭐만 알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좀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흡수하지 않는 기체들을 바로 온실 기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막으면 지구가 따뜻해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막지 않고 나가는 건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런 게 온실 기체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허용하면서 나가는 건 허용하지 않는 기체들이 바로 온실 기체인 거죠. 그럼 이 온실 기체가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거, 수증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죠. 근데 물이 하늘에 떠 있어. 그럼 그게 뭐죠? 구름이죠. 구름과 또 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수증기로 존재하는 기체들이 바로 온실기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온실기체, 이산화 탄소가 있고요. 또 생소한 온실기체, 메테인 이런 애들이 등등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온실기체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암기 해줘야겠죠. 중요합니다.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들이 등등이 온실기체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온실효과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딱 말하자면 좋은 거죠. 어떨 때? 과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냐? 우리 지구가 달처럼 추우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온실효과는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효과예요. 다만 이게 과해진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온실 기체가 과도하게 많아진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러면 온실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평균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평균 기온과 온실기체 농도 변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이산화탄소 기체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메테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점 어때지고 있죠? 그렇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지구 해수면의 높이 변화라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환경 문제를 뭐라고 하냐?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와 온실효과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지 않아요. 지구 온난화는 나쁜 거죠.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온실효과를 일으키면 안 되냐? 온실효과가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온실효과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적당히. 근데 이게 적당하지 않고 과하면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죠. 관계를 알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여기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그럼 이 지구온난화가 왜 나타나게 되었냐?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활발해지면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했어요. 화석연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보통 이산화탄소.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아까 뭐랬죠? 그렇죠. 온실기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점점 많아지고 그게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로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대표적인 애들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물 부족 현상, 혹은 폭염, 혹은 농작물의 수확량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년설이 감소하면서 해수면 지대가 상승하게 돼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던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다로 가기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작물의 변화처럼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좀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산림지역의 감소가 일어나고, 또 적조라는 거는 이제 이상기온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바닷물이 막 빨개지는 그런 현상을 적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실 기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온실기체가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기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온라인 계약으로 지금 상담까지 하면서 기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어요. 이 다음에는 이제 기상현상에 대해서 다음 단원에서 알아보게 되는데 다음 중단원이거든요. 그 강의도 기대를 해주시고 같이 또 열심히 기상현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과제가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늘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과제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